할아버지와 손주는 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할까요? 수십 년의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관계는 때때로 마치 나란히 걷는 평행선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생각과 행동,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너무나 큰 간극을 경험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오늘 가장 가깝지만 어쩌면 가장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특별한 관계, 즉 조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세대 간의 단절과 연결의 드라마를 가장 밀접한 관계인 조손 관계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할아버지와 손주만의 개인적인 갈등이나 애틋함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고민과 해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며 세대 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해결책 제시를 넘어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어쩌면 우리 안에 거리를 좁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손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 사회적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과거 우리 사회는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죠.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할머니의 정겨운 옛이야기가 온돌방 가득 울려 퍼지고 할아버지의 너른 품에서 세상의 지혜를 배우며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던 풍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조부모님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가족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기둥이었고 삶의 지혜와 공동체의 가치를 전수하는 스승이었으며 어린 손주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든든한 울타리였죠. 그들의 존재는 가족 전체의 구심점이자 대를 잇는 공동체의 정신적인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눈부신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 삶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젊은 부부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도시의 공장으로 혹은 새로운 일터로 물밀듯이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향 집에는 나이 드신 부모님과 아직 어린 자녀들만 남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죠. 어린 손주들은 부모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났지만 부모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점차 멀어졌고 주말이나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가족의 끈끈했던 유대는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서 서서히 느슨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핵가족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 단지에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단출한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우던 여러 세대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각자의 방에서 TV를 보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조부모님들은 이제 더 이상 한 집에 사는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겨우 만날 수 있는 한 걸음 떨어진 존재로 그 역할이 변화하게 된 것이죠.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만큼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거리감 또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사회적 변화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손 관계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했던 일상적인 교류와 소통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면서 가족 내에서도 세대 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한 텅 빈 거실이나 분리된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신문을 읽는 할아버지 옆에서 손주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각자의 세계에 몰두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죠. 어쩌면 이러한 물리적, 사회적 변화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세대 간의 언어, 충돌, 즉 문화적 간극과 기술 격차의 씨앗을 뿌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의 언어를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날 조부모 세대와 손주 세대를 가르는 구체적인 문화적, 기술적 차이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간극이 어떻게 오해를 낳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춰나가며 세대를 잇는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던졌던 질문처럼 할아버지와 손주 세대 사이의 언어가 이토록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경험이 극명하게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화적, 기술적 간극이 어떻게 구체적인 오해와 때로는 답답함으로 이어지는지, 그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지점에서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고 또 어떤 순간에 이해의 벽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경제관념과 소비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 자산을 일구고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았던 분들이 많으시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품질을 꼼꼼히 따지고 오래도록 쓸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전통시장에서 흥정을 하며 정을 나누고 현금을 주고받는 방식이 익숙한 세대인 거죠. 하지만 손주 세대는 어떤가요? 이들은 경험의 가치를 두는 소비에 익숙합니다. 최신 트렌드를 쫓아 빠르게 변화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편리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간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죠. 이러한 간극은 기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부모님 세대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여전히 어렵고 낯선 기기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앱 설치나 온라인 뱅킹, 메신저로 사진을 주고받는 일은 그들에게 커다란 도전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혹시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봤다가 그것도 몰라요. 나는 듯한 눈빛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반대로 손주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온라인 세상이 현실 세계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친구들과의 소통, 정보 검색, 여가 활동 등 모든 것이 스마트 기기 안에서 이루어지죠. 할머니가 보내는 문자가 이모티콘 하나 없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차이는 단순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음식 배달을 시키는 손주와 직접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고르는 할머니의 일상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듯 보이죠. 여가 활동의 영역에서도 이 세대 차이는 흥미롭게 나타납니다.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바둑 한 판, 신문 읽기, 동네 친구들과의 막걸리 한 잔이 최고의 낙이었을 겁니다. 느긋하고 정적인 활동 속에서 삶의 여유와 지혜를 찾으셨겠죠. 반면 손주 세대에게는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SNS에서 최신 유행을 공유하는 것이 일상적인 여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화면 속에서 스릴을 느끼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갑니다. 바둑판 위에서 깊은 수를 고민하는 할아버지와 게임 속 가상현실에서 몰입하는 손주의 모습은 분명 다른 그림이죠. 서로의 취미를 이해하려 해도 그 배경에 깔린 문화적 맥락이 너무 달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그것만 하세요? 혹은 손주는 왜 방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을까? 라는 의문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소비 방식에서부터 기술 활용, 그리고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조부모와 손주 세대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단순한 다름을 넘어 때로는 서로를 향한 오해와 답답함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벽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 간극이 영원히 좁혀질 수 없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와 손주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넘어 진정한 연결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조부모와 손주. 과연 이들의 간극은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세대 간의 차이야말로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통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더욱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조손 관계에서는 깊은 심리적 유대감이 형성되곤 합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는 손주가 삶의 새로운 활력이자 기쁨이 되고요. 손주에게는 조부모가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혜의 원천이 되어주죠. 마치 오랜 세월을 거쳐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개의 퍼즐 조각처럼 말입니다. 조부모님들은 조건 없는 사랑과 무한한 인내심으로 손주들을 보듬어 주시며 삶의 중요한 가치와 전통을 자연스럽게 전수해 주십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교과서보다 값진 가르침이 되곤 하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옛 이야기를 듣고 과거의 풍경을 상상하며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손주들은 조부모님의 일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뒤처지기 쉬운 조부모님께 손주들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법, 메시지를 보내는 법, 혹은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의 규칙을 알려주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마치 작은 선생님이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드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짓게 하죠. 손주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은 조부모님께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고 때로는 잊고 지냈던 즐거움을 다시금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조부모와 손주는 서로의 세계를 넓혀갑니다. 함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최신 쇼핑몰에서 새로운 물건을 구경하는 모습은 단순한 일상활동을 넘어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됩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나 손주가 보여주는 최신 게임 영상에 흥미를 보이는 모습은 서로의 취향과 관심사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류의 순간이죠. 함께 요리를 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진정한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어쩌면 이 세대 차이는 단절의 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조부모와 손주 관계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호학습과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이 관계는 단순한 가족의 틀을 넘어 진정한 친구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강물이 만나 더 큰 바다를 이루듯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간 본연의 연결 욕구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어떻게 재정이 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같음을 찾아가는 여정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 속에서 조손관계는 세대 간 통합과 이해의 중요한 통로이자 인간적 따뜻함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세대 차이를 단순히 불편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간과 경험을 존중하며 배우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바로 세대 간의 진정한 연결 아닐까요?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욱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